보시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 했냐면 일과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서요. 요거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요. 이게 스타터라서 요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요만큼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초록색이 아닌 파란색 문제, 빨간색 문제 있잖아요. 이걸 못 건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스타터이지만 알 거는 다 알아야 돼서, 그죠? 물리 1을 하는 친구들이랑 알 거를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두시면 나중에 물리 1 갔을 때 스타터 과정 안 하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이해하는 속도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힘들어도 들어두는 게 너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 자, 그럼 들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었냐면요. 실제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일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이라는 의미는 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일과 에너지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건입니다. 자,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얘기하는 회사일, 집안일 이런 것들이 일이 아니고요. 과학은 뚜렷하게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것만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대상의 물체가 있을 때요. 그 물체한테 힘을 줘서 그 힘에 의해서 물체가 움직이면 우리가 일했다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과학에서의 일은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서 힘준 방향으로 뭐 해야 되냐면 물체가 이동해야만 일했다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반드시 일을 하려면 내가 힘을 줘서 내 힘으로 물체가 이동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일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한 양이 얼마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 일은 여러분들이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하는 거야. 이때 모든 물리량의 계산은 표준 단위에 입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언제나 뉴턴이어야 된다. 거리의 단위는 언제나 미터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0뉴턴의 힘으로요. 5m 밀고 갔기 때문에 내가 한 일 얼마야? 당연히 50뉴턴 미터라고 단위까지도 계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이거를 과학자 이름으로 치환해서 우리가 뭐라고 쓰는 거야? 50줄이야 이렇게 쓴다 그랬어.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서 일을 하면 그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일에도 뭐가 있냐면 종류가 있다. 일의 종류는요. 어떤 힘이 한 일이냐 힘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돼요. 물체를 A라는 물체를 오른쪽으로 10뉴턴의 힘을 줄 때 얘가 5m까지 갈 때 정말 내가 준 힘 하나만 작용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준 힘도 있지만 움직이는 동안 물체와 바닥 사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도 작용하고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힘도 작용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힘도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은 이렇게만 그려드리지만 사실은 바닥이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도 작용할 거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다양한 힘들이 작용해요. 그랬을 때 한 일이 얼마야는 맞는 질문이 아니죠. 어떤 힘이 한 일을 물어보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을 물어볼 거냐. 아니면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이 한 일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한 일을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이 물체가 받는 모든 힘의 합력인 알짜 힘이 한 일을 물어보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일에는 플러스의 일도 있고 마이너스의 일도 있고 값도 다 다르고 맞아. 이게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한 일 중에서 힘이라고 하는 건 이건 사실은 사람이 준 힘을 약자로 그냥 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준 힘은요. 플러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야? 플러스 10이죠. 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플러스의 힘으로 놓을 거니까. 됐죠?
그래서 플러스 10N의 힘으로요 5m 밀고 갔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은 플러스 50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은요 플러스 4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4N의 힘으로 5m 밀고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줄이야. 왜 마이너스냐면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라서 그래. 됐죠? 자, 중력의 한 일은 얼마야? 네. 중력은요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몇 도를 이루는 힘이에요? 90도. 그래서 물체가 이동한 방향과 90도의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한 일이 없다. 이게 중학교 내신에도 나와요. 내신 시험 문제에도 이거 중력의 한 일 얼마니? 그럼 되게 애들은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막 20 곱하기 5 이지를 합니다. 뒤집니다. 알겠어? 네. 힘준 방향하고요.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90도이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없어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알자 힘이 한 일은요. 여기에서 한 모든 힘이 한 일을 다 더하셔도 되고요. 그냥 처음부터 알자 힘을 계산해도 됩니다. 중력이 20이 작용하면 바닥이 20을 이뤄내는 수직 항력이 작용합니다. 20. 그러니까 이 중력은 물체의 운동에 관여할 수 없어요. 됐죠? 실제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 알자 힘을 만드는 건 사람이 준 힘과 마찰에 의해서 알자 힘이 생기는 거죠. 몇 뉴턴이 생깁니까? 플러스 6뉴턴이 알자 힘이야. 맞아. 그러면 플러스 6뉴턴의 힘으로요. 얼마? 5m 움직였으니까 알자 힘의 한일은 플러스 얼마야? 32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일의 종류예요. 그래서 한 일 구해 그러면 막 뒷다 아무 일이나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앞에 선행돼서 어떤 힘이 한 일 물어봤는지를 진지하게 봐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요. 과학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나타내는 일의 그래프라는 게 있다.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요. 일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세로축이 힘이고 가로축이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표현하더라.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 사람이 준 힘은 10N이고 5m 밀고 갔으니까 10N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해요. 5m 밀고 갔어요. 그래서 사각형 넓이가 바로 한 일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맞죠? 근데 물체가 움직일 때 항상 똑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 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물체를 밀면서 힘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아니면 증가하다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힘거리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모양을 띠든 상관없이 그 그래프 밑에 X축과에 이루는 공간의 넓이를 구하면 바로 그 힘의 한 일을 구할 수 있어요.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힘거리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넓이는 한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러한 일을 무한정할 수 있니?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일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어? 능력. 그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러니?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네 몸에 있는 에너지만큼 넌 일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만 일할 수 있다는 거야? 100만큼만 일할 수 있지 그걸 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중간에 저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했냐면 40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하고 나서 나의 나중 에너지는 얼마 되니? 얼마 돼? 60대죠. 그러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100 중에서 40만큼이 일로 뭐 된 거예요? 전환됐어요. 그래서 40은 전환시키고 남아있는 에너지는 60이에요. 이거고요. 이거를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100에서 일을 한 만큼을 빼면 60대 이런 건데 이걸 잘 보면 에너지를 줄이는 일이 있네. 그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마이너스의 일이라고 하고 그 마이너스의 일이라는 건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구나 라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저는요 6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일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20만 원. 그러면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 됩니까? 80되죠. 자, 일을 받았다라는 한국말의 의미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어떠냐면 60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20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돼서 에너지가 80 됐어요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에서는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희미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힘이 작용할 때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면 그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를 증가시킬 거다.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이 작용했다면 그 힘만큼의 에너지는 감소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내가 운동하는 동안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의 처음 에너지는 이제 80인데요. 중간에 일을 한 양도 없고요. 일을 받은 양도 없대요. 그러면 저의 나중 에너지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일까요? 80입니다. 에너지는 정확하게요. 일을 한 만큼만 감소하고요. 일을 받은 만큼만 증가해요. 에너지는 시간이 1000년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요. 일을 한 만큼만 줄어들고 일을 받은 만큼만 는다. 그래서 에너지가 변했다면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에너지가 60으로 변했네. 아, 이 새끼 이랬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됐구나. 그래서 에너지가 60이었다가 에너지가 80으로 늘었네. 아,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이 에너지로 전환됐거나 이 새끼는 일을 받았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는요. 무조건 이유가 있어서 변합니다. 일을 했거나 받았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전환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 작년에도 과거 입시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전기 에너지가 증가했대요.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증가시키고 싶대요. 방법을 얘기하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은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왜? 전기파도 배웠으니까. 그래서 막 전류를 증가시켜야 되나? 시간을 증가시켜야 되나?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원은 뭡니까? 어떤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뭡니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전 우주적으로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근데 하나의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에너지가 줄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많이 증가시키고 싶으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전기의 에너지로 증가되는 게 누구였냐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였어요. 우리의 위치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수력 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였어. 뭐 해야 돼요? 물의 위치 에너지를 극단적으로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라고 시험 문제 나오면 전기 에너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어? 전기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물의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하나의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건요. 중간에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면 에너지 자체의 총량은 변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예외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물리는. 됐죠?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뿐입니다. 네. 근데 그 마찰과 긍정을 무시하지 않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건 무슨 에너지를 얘기합니까? 아니요.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이거 다 합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에너지라는 건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됐어? 역학적 에너지. 이걸 다 합한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에너지 중에 하나의 형태야. 됐어? 자, 그럼 기억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누구와 누구만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니?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이거 두 개의 에너지만 합해서 부르는 말이지. 전기 에너지나 빛 에너지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됐죠? 네.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야. 물론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배우고는 두 가지가 있죠. 무슨 에너지? 중력이 만든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게 있지. 어떻게 구했었지? mg, h. 또 하나 있었지. 용수철이 갖게 되는 무슨 에너지? 산성 위치 에너지도 있었지. 이건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k x 제곱 이거지.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했지? 2분의 1 mv 제곱 이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한 양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역학적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좀 꺼주세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겁니다. 그죠? 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야, 삐때는 머리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냐 오늘. 설마 여자애들이 핀을 안 들고 다니는 거야? 미스 신, 핀. 윤진아, 핀! 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머리의 길이네. 잠깐 있어봐. 이 새끼들이 핀도 너 과연 핀 이.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덥잖아. 자, 보시면요. 새로운 모닝 글로리 핀이야. 저는 이렇게 잘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볼펜에 뚜껑 있는 볼펜 있잖아요. 볼펜 뚜껑으로도 잘 이렇게 했었어요. 편해요.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돼? 공기 저항 없을 때? 마찰 없을 때? 그럼 두 개만 없으면 돼?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항만 없으면 돼? 사람이 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멈춰있던 물체를 내가 밀어서 속력을 생기게 했잖아. 그러면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 거야? 아니잖아. 늘어난 거야.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 보존돼? 힘 안 받을 때? 네. 그럼 뭐 중력받아 떨어지는 건 힘 받고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잖아.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잖아. 그죠? 네. 제가 중학교 때요 이걸 배울 때 너무 답답했어요. 공기 저항 마찰이라는 거 작용하지 않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바닥에 있는 수레를 밀면 수레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공기 저항 없다고 하고 마찰 없다고 해도 그럼 힘을 안 받아야 보존되나? 그랬더니 떨어지는 물체는 또 중력이라는 힘을 받으면서 떨어져요. 이게요 덜 배워서 생기는 의문이고 궁금증이에요. 이거를 다 배우면 사실은 그런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걸 언제 다 배워요? 물투 때.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궁금증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막 공부를 한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야를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 저학년 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하고 중학교 때는 그냥 이거는 A는 B야. 그러면 애들은 되게 취연하죠. A는 B래. 근데 왜 A가 B인지를 고민하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답답한 수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A가 왜 B가 돼야 되는지 원인을 설명하는 수업은 더 위학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제가 납득해야만 이게 납득이 돼요 라고 하는 애들한테 되게 답답한 수업들이 저학년 때 이루어지는 거고요. 오히려 고학년으로 갈수록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공부에 오히려 더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은 더 고학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고, 원인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힘든 아이들은 아이씨 답만 말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저학년 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가 있고 오히려 고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고하는 패턴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고하는 패턴이 달라서 그러는데 어떤 하나의 궁금증에 꽂히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 막 어쩔 줄 몰라하는 아이들은 그 과목에 해당되는 심화 문제를 오히려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원인은 거기서 나오니까. 자, 해보죠.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요, 힘을 안 받을 때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이 있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힘도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어요. 접촉해야만 작용하는 힘도 있고 떨어져 있을 때도 작용하는 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힘들이 다양한 형태를 갖겠죠. 특징.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힘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그 새끼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 그 힘들만 받으면.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중력입니다. 중력입니다. 중력만 받으면 물체는 그 아이가 이렇게 자유낙하해서 5m, 10m를 떨어지던 얘가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결국 5m의 높이를 감소하던 상관없이 바닥에 닿을 때 이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똑같습니다. 역학적으로 보존됩니다. 중력이라는 힘이요.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하고 상관없이 위치 에너지의 감소. 위치 에너지는 수직 높이에 의해서 감소하는 얘기예요. 됐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힘이야. 됐어? 네. 자, 중력이라는 힘이 정확하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입니다. 또 있어요. 뭘까요? 실제로 용수철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매달고요. 아까 민건이하고도 문제 풀었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서 내가 이 새끼를 땡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40cm 땡겨서 늘어났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찰이 없으면 얘가 제자리로 갔다가 속력이 너무 빠르니까 못 멈춰. 운동관성 때문에. 그래서 더 밀고 들어가요. 그랬다가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밀고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돌아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자리에서 못 멈춥니다. 또 반대방향으로 하죠.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무한반복합니다. 마찰이 없으면. 띵띵띵띵 알죠? 이제 하고 있어요. 됐죠? 무한반복합니다. 근데 얘가 무한반복을 하는 동안 마찰이라는 게 없다면 그래서 항상 에너지는 보존돼서 어느 구간이든지 역학적 에너지가 항상 다 어떻습니까? 같아요. 단지 어떤 구간에서는요, 어떤 지점에서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탄성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가 다 존재하고 이럴 수는 있지만 역학적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되는 힘이야. 탄성력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힘은 물체의 운동 경로하고 상관없이요.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킵니다. 다시 말할까요?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됐어? 네. 이 힘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근데 눈썰미 있어요?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얘네들이 위치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에요. 이 힘은 역학적 에너지를 정확하게 보존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움직일 때 중력하고 탄성력 받아요? 상관없어요. 그 공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다른 힘이 없으면. 알겠습니까? 네. 역학적 에너지를 정확하게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보존력인데 보존력은 딱 세 개다.
중력, 탄성력, 전기력. 그러면 이제 심플해졌죠. 이 힘 빼고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무조건 뭐한다? 변한다요. 알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자기력 작용해.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니? 변해요. 부력 작용해요. 역학적 에너지 뭐예요? 무조건 변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나머지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작년에 과거 입시에서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힘의 종류 아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무슨 힘 배우게요? 중력, 탄성력.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중력, 아찰력. 됐어요? 네, 이렇게 배웠거든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힘 5개 주고요. 이 힘을 네 마음대로 분류해봐, 다양하게. 이 힘을 네 마음대로 5개의 힘을 분류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봐. 이 힘들을 분류해봐. 얘네들 한 팀, 얘네들 한 팀, 이런 식으로요. 그쵸? 애매하죠. 그 중에서요. 과거 수업을 이제 오랫동안 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은 보존력, 얘네들은 비보존력. 또 여기에서 이거 묶어서 얘네들과 나머지 접촉해야만 작용하니까 접촉하지 않을 때도 작용하는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힘도 배우지만 그 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으로 묶고 가르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걸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보존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중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롤러코스터 탔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는요. A점에 있던 B점에 있던 C점에 있던 D점에 있던 모든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높이가 20m, 이 높이가 10m, 이 높이가 16m, 이 높이가 4m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자, A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가 살짝만 툭 치면 얘가 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저번 주에 다 했었으니까 기억을 좀 끄집어내봐 주세요. 이 중에서 A 대 B의 위치 에너지의 B가 몇 대 몇일까? 2대. 네, 2대 1입니다. B 대 C의 위치 에너지의 B가 얼마일까요? 5대 8입니다. C 대 D의 위치 에너지 비율이 얼마일까요? 4대 1입니다. 납득이 됩니까? 자, 운동 에너지의 비율 기억나요? B 대 C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8대5. 자, 운동 에너지는 뭐 보고 했죠? 위치 에너지 뭐 보고 알았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만큼이 위치 에너지야 그랬죠? 그러면 이 기준면에서 내려올 때 그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 항상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처음에 20의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20만큼의 에너지 있어야 되잖아. 근데 20만큼의 에너지는 있어야 되는데 10만큼만 위치 에너지야? 나머지 10은? 운동 에너지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잖아. 여기에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20만큼 있어. 납득하니? 근데 16만큼이 위치 에너지면 나머지 4만큼은 운동 에너지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20만큼이 역학적 에너지지? 그러면 4가 위치래. 나머지 16은 운동이란 뜻이야.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10m 대 4m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에요. 납득하니? 네.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게 얼마니? 4 대 16이에요. 그래서 이때 운동 에너지 비율은 1대 4예요. 그러면 C 대 D의 속력 비율이 얼마나 그랬지? 이씨. 얼마? 1대 2죠. 왜? 운동 에너지를 V쪽으로 들어가요.
처음 할 때보다는 조금 매끄러워지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4번, 5번 반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중학교 3학년 이제 막 올라간 친구들이요. 이제 입시에 대한 고민을 막 시작해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이제 상담 문의를 많이 해서 아까도 어떤 친구하고 상담을 했는데 저 상상 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물리만 원을 지금 막 듣고 있는데 이제 벌써 중3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상상 갈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학은 어떻게 가서 입시할 때까지 뭐 하면 돼? 라고 하는 이제 플랜을 서로 고민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준비가 늦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특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내신도 없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유일하게 보냅니다. 우리나라 학사 기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점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 행복한 시점에 뭐 해야 됩니까? 선행 미친 듯이 달려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중2병에 걸리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그때 들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때 되면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호르몬 때문에 안 됩니다.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요. 2학년 되면 1년에 4번을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선행을 쭉 연결고리를 못 갑니다. 가다가 또 내신 대비하려고 3주 쉬었다가 다시 원래 선행하려고 하면 머리가 또 삐그덕거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행 달리기 좋을 때가 초육에서 중1입니다. 연결고리를 쭉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이미 대학생이 됐지만 고등학교 올라오고 중3 때 입시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상상 가서 이제 해서 대학을 간 건데 입시 이제 막바지에 막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서 이제 상상 간 건데 막 상상 입시 철 막바지쯤 되니까 애가 너무 많이 긴장하죠. 정리가 잘 되어 있던 준비가 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상관없이 목표가 생기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긴장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준비가 많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불안했겠죠. 근데 막 옆에서 초육 새끼들이 막 뛰어다니고 지랄이죠. 막 쉬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 건물에 초육이 있는 꼬맹이들이 막 이제 일찍 넘어온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 꼬맹이가 공부하다가 자습 시간에 선생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는데 여기서 막 뛰어오는데 야 부럽냐? 그랬더니 내가 저 나이로 다시 가면 선행을 되게 열심히 달릴 텐데 쟤네들처럼 그게 되게 뼈저리게 느껴져요. 나이를 들수록. 이제 어떤 애들은 저는 중학교 1학년 다시 가면 절대로 학원 안 다니고 놀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근데 막 입시가 코앞에 오면 옛날에 조금 더 해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엄청 뼛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3주 휴가 내줄 때 하루 12시간 공부하십시오. 정말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 꼬맹이는 정시로 갔는데 이제 자사는 주로 정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려면 정말 하드하게 공부했어야 되고 정시로 갔는데 한 문제 차이로 서울대에서 저기 밑에까지 한 줄로 씁니다. 여러분들 소수점 얼마 사이에 상위권 아이들이 막 3% 아이들이 막 밀려 들어가요. 거기서 경쟁을 하니까 한 문제 차이입니다. 정말 한 문제 차이. 그러니까 그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따라서 의대 가냐 서울대 가냐 서울대 갈 거냐 연대 갈 거냐 확연합니다. 한 문제만 딱 맞았으면 서울대 안전빵으로 가는 거고 한 문제 틀렸기 때문에 서울대 원서도 못 내고 이겁니다. 초상위권 아니고 점수대가 다다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날 운도 엄청 중요해요. 실제로요. 모의고사 시험 보는 내내 와 이 새끼는 의대 안전빵이야. 모의고사 점수가 계속 전국권에서 뭐 1, 2등 나왔으니까
수능을 딱 열어봤는데 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헐 점수가 열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험에 대한 강박감이 있거든요. 또 그날의 컨디션이라든가. 이거죠. 또 어떤 애는요, 모의고사 볼 때는 야씨 넌 대학을 포기해라 뭐 그랬는데 자기 평생에서 가장 잘 나온 점수가 수능 점수예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정말 운 좋게 잘 나온 건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그날 다른 때 봤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정말 20점 이상 잘 나온 이런 아이들이 있죠. 선생님은 어땠냐면요, 선생님은 학력고사를 봤습니다. 6.25 이후였으니까 학력고사를 봤는데 수학 문제를 정말 마지막 문제 하나가 안 풀려요. 시간 안에 안 풀려요.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주관식이니까 찍어야죠. 그래서 찍었는데 그 문제가 맞았어요. 주관식. 네. 왜냐하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에서 나오는 답에 패턴이 있어요. 0, -1, 1. 많이 풀어보던 아이들은 답에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도하면서 찍었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력고사를 2개 틀렸는데 제가 틀린 게 뭘까요? 국어 하나, 영어 하나입니다. 요즘 국어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만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국어는 정말 허리였습니다. 이번에 수학 100점, 국어 100점 중에 누가 더 값어치가 높을게요? 국어 100점입니다. 조상위권 아이들은 국어 한 문제로 학교가 나뉩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천천히 가죠. 너무 마음 급하게 가지 말고요. 천천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하고 물리를 하시면서 적어도 앞으로 4번 이상은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아니 천천히 지금은 여기까지 내가 내 거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100%는 힘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존력, 비보존력 궁금증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자, 틀린 문제들 여러분들 아까 인건이 거 책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틀린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볼 때는 여기 있는 문제가 뭐 수능 문제니까 금방 풀지 않을까? 택도 없죠, 그죠? 자, 일단은 41페이지 68번부터 71번까지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를 보죠. 네, 그냥 커피 하나만 가져올게요. 아까 어디다 놨을까? 한번 마시죠. 장 동안 2장이 아니라 2문이 나왔어. 정석이야. 자, 이 중에서 질문이 있다고요? 71번까지 중에서 몇 번 할까요? 71번에 4번이요. 자,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이 0이 아닌 경우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를 질문합니다. 중학교 3학년 내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해서 풀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바닥에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자, 얘를 이렇게 2m 떨어져 있고 2m 높이 위에 있는 이 선반 위에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첫 번째 보라색은 밀고 가서 들어 올려서 올립니다. 자, 하얀색은 들어 올려서 올립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했어요. 그죠? 이 한 일의 양이 보라색이 많을까요? 흰색이 많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같지 않나요? 같다라는 생각도 보라색. 보라색이다. 또 같죠? 이거
당장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죠? 이거 보라색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일을 보시면요, 실제로 밀고 갑니다. 요 구간에 얼마의 힘을 줬는지 모르지만 이 구간에 사람이 희미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들어 올립니다. 무슨 일인가요? 들어 올릴 때요, 최소한의 힘 얼마 필요해요? 이거 2kg 들어 올릴 때 얼마의 힘을 줘야 얘가 들어 올려집니까? 최소한의 힘 얼마? 20은 왜 필요했습니까? 중력만큼이죠. 이거 중력이 하는 줄 알고 합니다. 그래서 네, 중력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가 10N의 힘으로 밀었다. 그러면 힘이 한 일은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20줄의 2를 했을 거고요.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는 2kg이기 때문에 중력이 20N 작용하거든요. 납득하시길 바래요. 20N의 힘으로 2m 들어 올렸기 때문에 중력의 힘은 40입니다. 납득합니까? 자, 보라색이 한 일은 이 둘을 합해서 60만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흰색은요,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중력의 한 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든 상태로 뭐합니까? 앞으로 걸어갑니다. 한 일 있을까 없을까? 이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왜요? 힘을 주고 있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몇 도이기 때문입니까? 90도. 그래서 한 일이 없습니다. 됐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나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로 인정이 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물체를 든 상태로 앞으로 걸어가는 건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학적 일이 아닙니다. 왜?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내가 주는 힘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이 0이 아닌 것.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 자,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자, 낙하하고 있을 때는요, 얘 아래쪽으로 누가 잡아당깁니까? 네,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서 힘 방향으로 이동했죠. 이건 중력의 한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원운동하는 달에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보죠.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요, 달이 지구 둘레를 뺑글뺑글 돕니다. 그랬을 때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라는 지구의 중력이죠. 이 힘과 달이 움직이는 운동 방향에 몇 돌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얘는 한 일이 없어요. 알겠어요?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는 한 일이 없습니다. 수평면 위를 굴러가는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요.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렇게 물체에 사람이 힘을 줘서 물체를 5m 밀고 가는 일을 했어요. 이때 중력의 한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니까. 그쵸?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얼마입니까? 근데 그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게 하는 힘은 0이 아니잖아요.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마찰이 없는 곳에 등속도로 운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죠. 자, 등속도로 운동해야 돼. 힘 필요해 안 필요해? 힘 필요해? 왜? 밀어야지 가자. 애초에 힘을 줘야 운동을 하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등속도로 올 때까지는 힘이 필요하다.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등속도로 운동하는. 이미 등속도인 거예요. 오. 문제를 자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정지 상태에서 등속도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을 묻지 않고요. 등속도로 가고 있는 물체였어요. 맞아요? 네. 자, 등속도로 가고 있는데 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진짜요? 마찰이 있으면요? 있으면 필요. 마찰이 없으면요?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건 조건을 보셔야죠.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마찰이 없는. 마찰이 없어요. 그러면 R자임이 얼마입니까? 0인데요. 납득합니까? 자위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걸 해석하셔야 되는데
꼬매나. 들고 앞으로 가간다. 들어. 올리고. 됐어. 앞으로 걸어간다. 이 중에 한 일이 있는 게 있을까요? 2번. 들고 앞으로 걸어간다와 들어 올리고 앞으로 걸어간다 중에 한 일이 있는 게 있을까요? 2번이. 2번이 한 일이 있어요. 들고와 들어 올리고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하고 가는 거야?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들어 올리고 앞으로 가는 거죠. 이건 한 일이잖아. 들어 올리고 가는 거. 맞아요? 들어 올려서 가는 거. 들어 올리고 가는 거는 한 일이 있어요. 들어 올리는 과정까지는 한 일이 있는 거죠. 들고 가는 건 이미 든 상태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차이죠.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고요. 운동장에서 연집 방향으로 상자를 들고 100m 걸어갈 때 여기서도 나왔죠. 들고라고 나왔지 들어 올리고라고 안 나왔어요. 네,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 학문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야. 그러니까 그 학문을 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그런 약속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 알고 이거 앉아 있는 거예요. 넘기죠. (42, 43) 돼요. 넘기죠. 44, 45 신기 여기가 돼요. 넘기죠. 46, 47 10번은 역학적 에너지 조절 능력이 중력이랑 항중력이랑 정지력이잖아요. 그러면 90번의 힘은 이 셋 중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사람이 주는 거예요. 89번. 89번이야. 떠요. 92번. 92번이야. 요거 두 개. 네? 91. 네. 89, 91, 92 맞아요? 네, 그렇게 들어서요. 89, 91, 92 써놔야죠. 까먹어요. 자, 그 중에서 89 먼저 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한 요 페이지는 수능에서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을 가져다가 실어주신 겁니다. 그 중에서 92번 문제는 사실은 정답률이 높지 않았던 킬러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푼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다음 분기에는 이 색깔의 문제들을 다 날릴 겁니다. 이 색깔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분기 아이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89번이요. 그리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마찰이 없는 빗면 A의 높이가 h인 Q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는 높이 2분의 h 빗면인 P점을 지나 수평면에서 V의 속력으로 운동한 후에 경사각이 같은 빗면 B를 따라서 높이가 2분의 h까지 h에서 멈춥니다. 나 하나 물어볼게요. 마찰이 어디가 없어요? 이거요. 마찰이 전체가 다 없습니까? 이거 마찰이 전체가 다 없다라고 해석하고 문제 푸시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마찰이 다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 돼야 돼요? 보존돼야 되면 H 높이에서 내려왔다가 반대쪽으로 가면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H 높이까지 가야 되는데 얘가 갈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래요? 2분의 H까지밖에 못 간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찰이 다 없는 게 아니죠. 어떤 부분이든지
마찰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손실돼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줄어들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딘가는 마찰이 있어야 되는데 수평면입니까? 아니면 빗면 B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빗면 B입니까? 수평면은 아닙니까? 자, 일단은 빗면 A는 마찰이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다른 부분은 마찰이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명시는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는 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때요. 빗면이 없는 A 경사면을 내려온 후의 속력 V값이 얼마이면 되겠냐? 라는 게 첫 번째 기억보기이네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각은 똑같아요. 경사각은 똑같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준면으로부터 H 높이 절반인 2분의 H 높이 그죠? 그리고 절반인 2분의 H 높이 여기를 이제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정지되어 있던 물체가 굴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거기서 밑줄 쳐볼래? 가만히 놓았을 때 이 단어는 왜 나올까? Q점에 A라는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만히 놓는다는 얘기는 그 순간의 속력이 얼마다? 0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Q점에 이 물체가 속력이 0인 상태로 놓여있다가 손만 놓으니까 얘가 드르륵 굴러 내려가. 자, 그러면 이제 꼬맹아 봐. Q점에서는요 무슨 에너지 있을까? 자,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죠? 기준면을 여기다 잡으면 위치 에너지 있겠죠? 얼마만큼? mg, h만큼.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죠? 속력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됐죠? 그러면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mg, h죠? 네. 근데 얘가 두루룩 굴러 내려가 바닥에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마찰이 없다면서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를 우리가 x라고 하죠. x 지점에서도 위치 에너지 있니? 없어요. 기준면에 왔으니까. 됐죠? 0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있겠죠? V라는 속력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겠죠? 하지만 이 둘을 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Q점의 역학적 에너지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찰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때 요 값이 Q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와 뭐 해야 되니? 같아야 되고 얘기거든요. 그럼 이때 속력이 얼마야? 요거 M 날릴 수 있죠? 속력이 얼마인지 물어봤으니까 V를 정리하라는 얘기죠? 루트 얼마입니까? 2G H겠네. 요거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네. 자,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네. 요 P라고 하는 지점은 꼬맹아 사실은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한 거? 네, 2분의 H 감소한 거죠. 그럼 우리 P점 한번 볼래요? P점에서는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아니죠. 자, 남아있는 위치 에너지가 mgH니까 mg 2분의 h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 있어요.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mgH여야 되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응? 2분의 1 mg h면 되겠죠. 이거 두 개 합해서 mg h면 되니까. 납득합니까?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면 이 중에서 물체가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니? 라고 하면 이 속력은 얼마냐면 다시 속력은 2분의 1 mg h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날리시면 V는 얼마입니까? V는 얼마입니까? GH죠. 그래서 P점을 지날 때 속력은 GH예요. 아까 Q점에서의 속력은? 아까 여기 바닥에 왔을 때 이 속력 V는 얼마지? 루트 2G H. 그래서 바닥에서의 속력은 루트 2G H인데요. P점을 지날 때 속력은 루트 GH야. 그러면 이 속력에 비해서 이 속력은 어떻게 되겠니? 얼마? 루트 2분의 1이죠. 됐죠? 네. P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요. 됐죠? 바닥면을 지날 때 속력의
루트 2분의 1배 맞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이야? 아니야. 루트 2분의 1이야. 자, 디귿 볼게요. 빗면 비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였다. 네.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았으면 똑같이 H 높이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절반 갔으니까 감소한 게 맞습니다. 자, 91번 가죠.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물체 A로 위쪽 수평면의 한쪽 끝에 고정된 용수철을 평형점으로부터 0.1m 압축시켰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빗면을 따라 내려와 정지에 있던 질량이 3kg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였다. 이때 용수철 상수 K는 1000입니다. 충돌 후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빗면을 따라 올라간 높이는 얼마이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수능 문제는요. 물리도 어렵지만 물리 상황을 설명한 지문도 어렵습니다. 너무 길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죠. 네, 갈게요. 자, 일단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간을 이제 이 아이가 올라가서 어디까지 갈 건데 이 H 높이 구하라가 이제 핵심인 거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는 거죠. 자, 기준면으로부터요. 이 물체는요. 처음에 1m 높이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있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용수철을 압축시켜 놓고 물체가 이렇게 있었네. 자, 그러면요. 이 물체가 있는 이 처음의 상황을 가라고 할게요. 묘치죠? 그리고 물체가 바닥으로 내려와 B랑 충돌을 해야 되는 거군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 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는 물체 B랑 충돌하는 상황을 나라고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어딘가에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A, B가 이렇게 붙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를 다라고 해드릴게요.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지점에서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 내려오면서 보존되겠죠. 그죠? 마찰은 없을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그러면 이 높이에서 첫 번째 운동 에너지 있냐고 봤더니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정지된 상태거든요. 자, 위치에 에너지가 있냐고 봤더니 위치 에너지 두 종류가 다 있어요.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 위치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됐죠? 이걸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라서 이게 보존되는 상황으로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mgh니까 mgh 높이가 1m래요. 1. 뭐 이런 얘기죠. 납득해. 자, 탄성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요. 2분의 1 kx제곱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이 i가요.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1000이야. 1000.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000 곱하기 변형된 길이가요. 얼마냐면 0.1m니까 제곱하면 0.01이에요. 이런 거군요. 자, 이때 mg도요. 얘가 2kg짜리고요. 중력값을 또는 10으로 볼 거니까 얘 위치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면 20이고요. 탄성 에너지 계산하셨습니까? 얼마입니까? 5입니다. 맞음? 네, 5죠. 그래서 더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25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자, 해결 안 된 부분 빨리 봐. 그러면 25줄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A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굴러 내려오면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 상태로 내려왔을 때 기준면에 오면요. 이제 여기서는 A의 운동 에너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25중에 모두 다 A의 운동 에너지가 됐을 거니까 A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 25.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A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5의 속력이 자, 그래서 A에 왔을 때 속력이 5인 상태로요. 2kg짜리 물체가 부딪힙니다. 이거 이제 헐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를 배우고 나서 역학적 에너지만 쓰면 안 되고 여기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셔야 돼요. 왜? 충돌했으니까. 충돌이라는 게 나오는 순간 아하 이 새끼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써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보여야 돼서 쉽지 않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하기 전에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아 이런 뜻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그 중에서 충돌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은 MVP죠. A 질량은 2kg고요. 속력은 5였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10이에요. 근데 B는요, 멈춰 있었으니까 B의 운동량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이 10이었으니까 충돌이 끝나도 운동량은 10이어야 됩니다. 근데 충돌한 후는 어떻게 되냐면 A, B가 두 개가 한 덩어리로 같은 속력으로 움직여 이런 얘기죠. 그러면 A, B의 질량이 얼마냐면 합하면 5kg입니다. 그렇죠? 5kg짜리의 속력이 얼마여야 운동량이 10이 될까? 당연히 2겠죠.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한 덩어리를 2의 빠르게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는요. A, B를 따로 보지 말고 그냥 5kg짜리 하나가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서 올라가서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바닥에서 있을 때 이 AB라고 하는 5kg짜리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데?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라서 그게 보존이 될 건데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속력이 1화 그랬으니까 4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10줄이고 위치 에너지는 없었으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 10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그 상태로 이제 얘가 올라갑니다. 됐죠? 올라가고 저 최고 높이 다지점에서는 온통 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로 보존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 지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는데 그 위치 에너지 mgH로 구할 건데 이 값이 10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질량은 5kg로 봐라. 중력 가속도 10이다. 높이는 h다. 이게 10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높이는 얼마입니까? 5분의 1 면적입니다. 얘가 올라가면 최고네요. 됐죠? 이거는요. 뭐가 문제냐면 역학적 에너지를 배울 때는 역학적 에너지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른 막 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거를 집어넣기가 순간 생각이 안 난단 말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수능 문제는 전범위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한 문제 안에 다양한 내용을 같이 지금 이걸 완벽하게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도 풀어 이런 경향도 있어. 마지막 하나만 하고 우리도 쉬죠. 92번입니다. 이거는 헐입니다. 헐 중에서도 최고 헐이라 빨간색이겠죠. 이거를 우리 과거반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딱 너는 던져주고 풀어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수능은 다 저런 유형이 나와요. 재밌죠? 신기하죠? 네. 물리는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그래서 물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 잘하는 애들은 약간 오타쿠스럽거나 그러죠.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92번인데요. 그림은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와 빗면 위의 물체 B를 실로 연결한 후에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와 B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여 속력이 V가 된 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B가 높이 H만큼 줄어드는 동안 B의 중력에 의한 위치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4배나 됐다. 이런 얘기고요. A와 B의 질량을 라지 M과 스몰 M으로 봐라고 하면서 마찰 없어 이런 얘기죠.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중력만 받고 미끄러지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겁니다. 근데 아세요? 거기 물체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2개가 묶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혼자가 아니고요. 여러 개의 물체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의 운동을 우리가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 물체계 뭐 다양한 표현으로 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 물체의 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아무리 중력만 작용하더라도 A를 보시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됩니다. B만 보시면 B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안 됩니다. 뭔 말이에요? 이거요. 한 덩어리로 움직일 때는 A, B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이렇게 물체계의 운동에서는요. 이렇게 묶여있는 물체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지 낱낱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A라는 물체가 라지 M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B라고 하는 물체가 스몰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받치고 있는 손을 치우니까 이 B가 내려오고요. A가 끌려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자, 그랬을 때 중력만 받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때 중력만 받아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건 맞는데요. A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고 A, B 전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를 푸는 패턴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하는 건데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봐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만 봐라.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만 봐라. 이거예요. 실제 값을 보지 말고 변화량을 봐라.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모든 변화량의 합이 0 되면 된다. 맞습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변화량의 합은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체 토탈 값이랑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값이 0을 끝나게끔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얘는요.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지 낱낱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표 하나 그려서 여기다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A 거 보시고 B 거 보시는데 A는요. 멈춰있던 I가 B가 내려가면서 끌려가죠. 속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습니다. 맞아? 근데 위치 에너지는요. 높이 변화 없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 없습니다. 그럼 보셨죠? A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만 했니? 증가만 했습니다. 납득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B는요. 자, 여기 있던 물체가 이를 내리면서 속력이 V가 됐어. 그러면 B의 운동 에너지 증가했습니다. 맞아? 그러면서 얘는 내려왔죠. 높이 H만큼 내려왔어요. 얘는 위치 에너지 뭐 했습니까? 감소했죠. 그러면 얘는 이 둘을 더한 만큼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텐데 B에 얘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이거 마이너스여야죠. 얘가 플러스니까. 그래야 합해서 전체 토탈이 0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보다 위치 에너지 증가량이 크겠네. 납득이 돼야 되지 않아? 그죠?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 B가 움직이는데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래? 4배래. 그러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요. 그래서 2라고 쓰면 맞냐?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얼마라고? 4, 2라고. 4배. 맞냐? 그럼 이거 얼마냐? 3, 2죠. 이게 얼마겠냐? 3, 2죠. 이게 얼마겠냐? 3, 2죠. 게임 끝나죠? 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속력이 염려되니까 여기서 속력이 V가 됐죠? 그러면 얘가 여기 올 동안 얘도 끌려와서 여기쯤 왔을 거 아니야? 속력 얼마일까? V겠죠? 묶여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율이 몇 대시라고요? 보이십니까? 보여요? 왜 운동 에너지가 다를까요? 그렇죠. 네. 한 덩어리로 물체가 움직일 때요. 매 순간 속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매 순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A, B의 뭘까? 질량 비율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있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3대 1이야? 이건 그 물체의 질량 비율이 3대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3에 얘가 M 이런 뜻이야. 납득하겠어? 안 쉬워요. 제가 열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지워놓고 가셔야죠. M이 2M이 아니고 3M이에요. 기억입니다. B의 높이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네. 자, H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H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 H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요거 위치 에너지 감소량. 됐죠? 얼마입니까? mg h죠. 됐어. 네, 이 운동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몇 배? 4배. 맞아? 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2분의 1 mv 제곱에 몇 배? 4배라. 뭐하니? 같아. 뭘 정리했어요? H는 그래서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G분의